오늘은 많은 파이어족이 조기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바로 돈보다 그리운 것,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계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는 이야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조기 은퇴자 어씨는 파이어족의 전형적인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연간 생활비 대비 충분한 배당 수입, 적립된 자산, 그리고 시간의 자유까지. 퇴사 전까지는 이제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떠난 뒤 가장 크게 다가온 감정은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아니다라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어씨는 회사에서 팀장, 전문가, 멘토라는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회의석상에서 그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모든 호칭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상이 이어지자 나는 어떤 역할을 가진 존재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 50대 은퇴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나를 부르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니까 존재가 작아진 느낌이 들더군요. 이 문제는 재정 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에게 찾아오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가장 중요한 자산은 생각보다 돈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은 자존감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기대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인정하는 사람. 그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방향을 잃게 됩니다. 파이어족 B씨는 퇴사 후 심리 상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장을 벗어나자마자 평생의 내비게이션이 꺼진 느낌이었어요. 돈은 충분했는데 길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직업 정체성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지는 필연적 연결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그 연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죠. 그러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은퇴자는 갑자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파이어족처럼 빠른 은퇴를 한 사람들은 또래보다 먼저 사회적 구조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더 큰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가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만 시간이 많아지면 시간의 여유가 오히려 외로움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분명 존재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것은 수입보다 역할 재설계입니다. 새로운 직함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작은 사회적 기능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지역 커뮤니티에서 맡을 수 있는 작은 역할,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봉사나 활동. 이런 작은 역할들이 다시 삶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관계의 재건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바로 이 시기에 찾아옵니다. 독서 모임, 운동 커뮤니티, 취미 모임, 지역 동호회. 특히 파이어족처럼 시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공동체 활동은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의 역할은 직장 중심이 아니라 삶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배움의 탐구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퇴사하고 나서야 직함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생각하게 됐다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파이어족 이후 가장 그리운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였는가 하는 그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기이며 우리가 다시 찾는 역할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적응 과정에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할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역할을 찾는 사람은 다시 삶의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은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파이어족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심리 회복과 관계 재건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문을 닫고 나오던 날 당신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이었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삶이 기대된다는 설렘이었나요? 그런데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셨나요? 돈은 준비했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자유는 얻었는데 나를 부르는 역할이 사라진 것 같다는 공허함. 오늘은 파이어족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겪는 이 감정 역할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회사 회의도 없고 상사의 지시도 없고 갑작스러운 보고서에 밤을 새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퇴 후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정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들여 쌓아온 역할이 한순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 은퇴를 선택한 파이어족들은 또래보다 빨리 사회적 구조에서 빠져나오게 되므로 역할 상실의 충격을 더 크게 받곤 합니다. 48세에 파이어족이 된 어시도 그렇습니다. 자산은 충분했고 배당 수입은 생활비를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퇴사 전까지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는 하루가 이상하게 버겁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할 이유가 없었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곳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울리던 전화가 이제는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멈춰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팀장, 전문가, 멘토라는 완벽한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누군가의 판단 기준이 되어주고 팀을 움직이는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와 동시에 이 구조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경험이 사라진 순간 심리적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역할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이런 경험은 어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1세에 조기 은퇴한 B씨는 처음 몇 달 동안 여행을 다니며 시원한 해방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답답한 감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을 전략가라고 불렀고 여러 팀이 그의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정체성 상실이라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직업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역할, 기능, 책임, 필요성 같은 것들이 서로 얽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구조를 단숨에 해체시키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역할 상실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걱정이 없는 파이어족들조차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99%의 은퇴자가 겪는 정서적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은 준비되었는데 마음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 바로 이 지점에서 정체성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역할 상실은 관계 상실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생각보다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직업이라는 공동의 구조가 사람들을 매일 만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역할을 서로 확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순간 그 구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퇴자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속했던 대부분의 관계가 사실은 업무라는 틀 안에서 유지되던 관계였다는 사실을. 파이어족처럼 빠르게 사회에서 빠져나온 사람일수록 이 타격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래들이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사이 자신만 시간이 남아있다는 심리적 고립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 상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타인이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역할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은퇴 후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작은 기능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지역 커뮤니티에서 맡을 수 있는 책임,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이런 작은 연결이 다시 역할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어씨는 지역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이렇게 강력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여전히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감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재건입니다. 관계를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사라지지만 인생에서의 관계는 이 시기에 새롭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운동 모임, 스터디 그룹, 지역 커뮤니티처럼 비직업적 관계는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파이어족처럼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입니다. 은퇴 후의 정체성은 직함이 아닌 삶의 축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 기여 활동에 중심을 두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다시 규정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파이어족 이후 가장 그리운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며, 이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할이 회복되면 자존감이 되살아나고 일상의 구조가 잡히고 인간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역할을 만드는 사람은 다시 삶의 중심을 찾고, 중심을 찾은 사람은 어떤 은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은퇴 후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할 상실 이후 찾아오는 정서적 변화와 이를 극복하는 심리적 루틴에 대해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